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이슈를 내세운 건데요. 지난 6일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선관위의 권한뿐 아니라 선관위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까지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선관위의 재량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야 합니다. 그건 지금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네,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여야 모두 다 선관위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바쁜 모습이기도 한데 한동훈 의원도 당선인도 또 가세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당에서는 선거법 개혁 TF 꾸리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당만 꾸리는 게 아니고 여야 공이 함께 꾸려서 네.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개혁해 나갈 것인가. 아마 저 부분이 포함될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 혹은 선관위에 대해서 앞으로 뭐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받지 않는 조직이 되고 또다시 고임은 썩는다. 이러한 툴로 다시 만들게 되면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TF 내에서 종합적인 법안으로 다시 녹아들게 될 것 같고요. 이 측면에서 저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처럼 사전투표 없애자. 예. 지금 본투표가 문제가 돼가지고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사전투표 없애자라고 하면서 부정선거에 또 판을 또 깔고 있는 거거든요. 전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본인이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하는 거고 예. 약간 좀 재밌는 표현인데 오세훈 시장 당선자를 대상으로 김옥균 프로젝트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앞으로 보수 재건은 오세훈 뭐 당선자라든가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이번 국회의원 네. 이렇게 해서 두 축으로 이제 앞으로 갈 것 같으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계속 제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제거하려다가 실패해서 지금 들어오게 됐고, 근데 오세훈 당선자를 이 제거하려면 지금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만 예. 오세훈 시장이 당선자가 부담스러워서 물러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근데 이거 실패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맞지 않는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지금 상황,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까지 장동혁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장동혁이 좀 고맙으면 좋겠어요. 장 대표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전 완전히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보수를 망치는 게 아니고 예. 한국 정치를 망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거라는 게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선거가 하나의 그 획을 그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선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야의 승패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획을 그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번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12대 4의 스코어가 나왔어요. 예. 그럼 적어도 이제 내란 정상 프레임이 좀 사라져야 돼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 내란 프레임이 계속 작동이 되니까 네. 야당의 그런 모습 때문에 여당이 방심하게 돼요. 여당이 방심하게 되면 이제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지방 권력 다 가졌잖아요, 이제. 근데 게다가 또 부정선거론을 또 저렇게 이용을 하고 말이죠. 재선거를 이용해서 저렇게 장동혁 대표가 그 TK 의원들과 같이, TK 의원들이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TK라는 지역에서 경북대구가 이겼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국민의힘. 그렇다면 그쪽에 있는 의원들도 다음에 2년은 자기 선거예요. 보니까 장 대표가 있는 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괜찮네. 장 대표가 있으면 공천 될 것이고. 근데 한동훈이 들어오면 이거 내 공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의외로 전 장 대표 시장 오래 할 수 있다고 봐요. 수도권하고 이제 격돌할 텐데 수도권 의원들이나 원내외가 이제 이건 큰일 난다. 2년 후에 이렇게 하면 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자신들은 한동훈 이 의원이 들어오면 말이죠.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또 뭔가 또 이 개혁 공천하는 게 아닌가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 여전히 그렇게 되면 부정선거 얘기 나오죠. 재선거 얘기 또 나오죠. 그럼 오세훈 한동훈 또 배제하려고 할 것이고 예. 아니 무슨 오세훈 이번에 후보 떨어뜨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배제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당선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 장 대표의 이 연명이 좀 오래 갈 것 같고 생각보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치는 반드시 책임 정치가 기본이에요. 네. 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책임성, 대표성, 조응성 이런 게 민주주의의 기본 핵심 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장 대표는 정말 스스로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본인의 훗날의 입지도 있는 것이 저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말이죠. 연명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가 또다시 내란 정상 프레임이 또 나올 것이고 아까 제가 극우 유튜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사람은 또 생태계가 또 형성될 것이고 극우 극좌할 것 없이 네. 한국 정치가 항상 거기에 하면서 그들만 기득권을 챙기는 거예요. 양 극단들이. 그래서 장 대표는 그런 걸 위해서라도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고 그러니까
정말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의 쓴소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치권 다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지 128일 만에 국회로 돌아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의 당선 감사 인사 현장부터 첫 국회 등원 모습까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경청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 연일 강행군입니다. 국회에서 의원 선서하자마자 바로 또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선 후 첫 주말 내내 구포시장 골목을 돌면서 시민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자, 위원님. 네. 한동훈 의원이죠, 이제. 네네. 의원의 첫 주말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첫 주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국회에서는 지금 의원 선서하고 지금 국회가 열려 있기는 하지만은 뭐 지금 당장 뭘 한 일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금은 당선 인사를 하는 게 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한동훈 의원입니다. 자꾸 지금 말이 그렇죠, 전 대표가 자꾸 저도요. 나왔어요. 하도 익숙해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내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뜨내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뜨내기가 아니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뼈를 묻을 거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서 그 지역의 지역 구민들하고 계속 스킨십을 가지면서 자신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2년 후에는 또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뭐 한동훈 의원이 어떤 입지 또 어떤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택할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지금부터 벌써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의원의 지금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힘이라는 거는 결국 민심이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그게 아니면은 자기는 아무 힘이 사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당의 대표도 아니죠. 심지어 정당에 소속돼 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치 무대에서 자신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심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의원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 결국은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국민의힘으로 다시 복당을 하지 또 국민의힘에 복당을 할 경우에도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갖다 꾸려나가는 데는 결국 여론 특히 보수 지지세를 자기 쪽으로 완전히 끌어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작을 결국은 발원지를 지역구부터 삼는 것, 지역구부터 그 기운을 몰아오겠다. 이런 전략은 저는 굉장히 잘 세운 것으로 똑똑한 전략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심도 높은 평론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는 좀 이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지금 국회의원 당선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옷차림인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거 유세 당시에 이 흰 셔츠에 검은색 바지만 입었었죠. 그래서 볼펜을 닮았다고 해서 일명 모나미 룩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국회 첫 등원 날은 정장 차림에 용비어청과 구절이 새겨진 훈민정음 넥타이를 맸었고 또 부산에 가서 감사 인사를 할 때는 베이지색 셔츠를 입기도 했습니다. 부자룡 변호사님, 이 패션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저렇게 입는 것이잖아요. 어떤 생각에서 저렇게 입었을까요? 그 TPO에 맞는 옷을 골랐을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중학교 무렵부터 자기 옷은 자기가 직접 구매해서 입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런 옷도 아마 본인이 다 직접 골랐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저 넥타이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 저걸 메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결기를 다지는 과정이니까 저런 이제 상징적인 복장들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지역 행사에 입었던 건 뭐 아저씨 룩이다 이제 이러는데 굉장히 이제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복장, 권위주의거나 격식 차리지 않은 복장 뭘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행사에서 자주 얼굴 비추면서 스킨십 넓히고 이런 거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한 가지 이제 걱정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선거 국면이고 제명 과정에 이제 대단히 뭐 폭풍 같은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다 생각하지만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거나 그게 뭐 극우거나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프레임이 설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안사안마다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고 설득을 구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수의 지지세가 자신 쪽으로 모이게 하려면은 말 잘하고 뭐 공격력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햇살같이 따뜻한 모습으로 포용하는 모습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본인도 고민을 하시니까 날카로운 발언은 이제 안 하려고 그런다 이런 발언도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아마 선거 과정에 많이 느끼셨으니까 네.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천성이 어디 갈까 모르겠습니다. 천송이 어디 갈지 모르겠다. 과연 검사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 국회의원실도 배정을 받았는데요. 친한계 의원들과 가까운 위치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모두 다 이렇게 되면은 10층에 친한계 의원들이 모두 다 10층에 머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이거 내가 원하는 방에 이렇게 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의원들끼리 다 10층에 몰릴 수가 있어요? 일단 빈자리가 아마 저기 있었을 것 같아요. 보궐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결국 그 빈자리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약간의 저간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도 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 들어간 것 같고요. 가까운 의원들이 주변에 있으면 좋죠. 그렇죠. 논의하기도 좋고 예. 우리 방으로 모이기도 좋고 예, 저쪽 방으로 가기도 좋고 또 비서진들 간에도 알게 모르게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력할 때는 저런 것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가까이에서 서로 야, 이런 거 공동 발의 좀 해줘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의원실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서 뭐 앞으로 저는 뭐 국민의힘이지만 아니 그 무소속 의원이지만. 너무 헷갈리죠. 무소속이지만 네. 그래도 서로 대항전의 어떤 뭐 이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합니다.